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응급실에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신 음식 때문에 오히려 긴급하게 이송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 노화 방지에 좋다 하여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하신 견과류가 잘못된 섭취 방식 때문에 오히려 뼈를 골절시키고 관절을 망가뜨리며 심지어 뱃속에 딱딱한 돌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맥주를 드실 때 습관적으로 땅콩을 곁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그 순간 체내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고 요산이 축적되며 위험한 덩어리가 생성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음식 조합은 뇌를 보호하기는커녕 필수 영양소를 강탈해가는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왔으며 직접 상담한 사례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음식 궁합으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평생 약물 치료를 하게 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점은 이 모든 비극이 올바른 지식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의 응급 실행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60세 이후 뇌 건강을 획기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기적의 견과류 4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를 닮아 머리에 좋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식품영양학회의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5알씩 10년간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세포 활동력이 무려 25%나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호두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 속 염증 수치를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의 함유량이 단연 으뜸입니다. 나이가 들며 뇌혈관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을 이 오메가3가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E, 멜라토닌, 폴리페놀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원인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하루 5에서 7알 섭취가 가장 적당하며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탁월한 식품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는 대사증후군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몬드의 핵심 성분인 알파토코페롤은 체내 흡수율이 가장 높은 형태의 비타민이로서 만성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이외에도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 혈관 건강과 세포 노화 방지에 필수적인 생리 활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한 줌, 약 20에서 23알 정도면 한국인 비타민 E 권장 섭취량의 73%를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견과류는 피스타치오입니다. 과거에는 생소했으나 이제는 대중적인 간식이 된 피스타치오는 뇌활동 촉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양질의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풍부한 마그네슘 함량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신경 과민이나 불안,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수면장애나 신경 예민 증상을 겪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피스타치오는 훌륭한 천연 신경 안정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캐슈너트입니다. 캐슈너트는 뇌 건강 증진에 특화된 견과류로 레시틴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두뇌 노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견과류에 비해 식감이 부드러워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씹기 편하면서도 영양 밀도가 높아 노년층 간식으로 제격입니다.
이렇게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상극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절대 견과류와 함께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십시오. 많은 가정에서 멸치볶음을 만들 때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넣고 볶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양학적으로 볼 때 최악의 조리법입니다. 그 이유는 견과류에 풍부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철분과 칼슘은 흡수되는 통로가 동일하여 두 영양소가 동시에 들어오면 서로 흡수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잔멸치 100g에는 우유의 3배가 넘는 68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60세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므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인데 견과류와 섞어 드시면 비싼 식재료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 꼴이 됩니다.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치볶음에는 견과류 대신 마늘이나 풋고추를 넣으십시오. 마늘은 비린내를 잡고 항암 효과를 주며 풋고추는 멸치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하고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견과류는 반찬이 아닌 간식으로 따로 드시되 우유보다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견과류의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다만 멸치와 견과류는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 안주에는 역시 땅콩이라는 공식이 있지만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80%에 달하는 고지방 고단백 식품이라 소화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차가운 성질의 맥주가 들어가면 위장이 수축되고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급성 소화불량이나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셔터스탁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풍과 결석입니다. 맥주의 보리와 땅콩 모두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퓨린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통풍을 유발합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옥살산 성분이 많아 요로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찾아오는 결석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맥주 안주는 무엇이 좋을까요? 기름기가 적은 마른 오징어나 육포를 추천합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성분은 간 해독을 돕고 육포는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또한 치즈 역시 알코올 분해를 돕는 메티오닌이 풍부하여 맥주와 훌륭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가을철 제철 과일인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이 견과류의 철분과 결합하면 탄닌산철이라는 불용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므로 결과적으로 빈혈을 유발하거나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위장 내에서 서로 엉겨붙어 이석, 위장 내 결석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변비나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도토리묵 역시 탄닌이 많으므로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감을 드시고 싶다면 견과류 섭취 후 최소 1-2시간이 지난 뒤에 따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번째는 사과, 배 등의 과일과 견과류의 동시 과식입니다. 이는 독성 문제라기보다 소화 속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과일은 당분과 수분 위주라 소화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둘을 동시에 섭취하면 빨리 내려가야 할 과일이 견과류에 막혀 위장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과일의 당분이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전에 혹은 과일 섭취 후 30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소화기 건강에 이롭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로서 권장하는 9가지 수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견과류는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상 직후는 우리 몸의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양질의 영양소가 뇌와 신체로 빠르게 공급되어 활력을 줍니다. 둘째,
하루 적정량을 엄수하십시오. 호두 5에서 7알, 아몬드 20여 알, 캐슈너트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는 체중 증가와 위장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반드시 무가염, 무가공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시즈닝이 된 견과류는 나트륨과 당분 과다 섭취를 유발하여 혈압과 혈당 관리에 악영향을 줍니다. 넷째, 보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패되는데 산패된 견과류는 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씩 구매하시고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하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십시오. 다섯째, 약 복용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등은 견과류와 동시에 드시면 약물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후 최소 1시간의 시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째, 섭취 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견과류에 풍부한 섬유질이 수분 없이 들어가면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컵과 함께 드셔야 소화와 흡수가 원활해집니다. 일곱째, 치아가 약한 분들은 갈아서 드십시오. 믹서로 곱게 갈아 죽이나 두유에 섞어 드셔도 영양가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여덟째,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하십시오. 견과류 알레르기는 성인이 되어 갑자기 나타나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섭취 후 가려움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홉째, 당뇨 환자는 섭취량을 더욱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호두 기준 하루 3에서 5알 정도로 제한하여 혈당 급상승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짝꿍식품은 토마토,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이들을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소화 흡수율도 극대화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캐슈너트를 드시되 멸치, 우유, 맥주, 감과는 따로 드시고 아침 공복에 적정량을 지켜 요거트 등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100점짜리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